저 안에는 상당히 다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실제로 그러세요. 예, 그리고 그런데 한 생활이 가지는 분명한 게 있어요. 예. 명분형은 아니세요. 예. 그런데 생활인으로 봤을 때 생활인적인 관점에서 냉소가 있어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명분론, 제가 봤을 때 명분론적인 게 많으신데 본인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제가 봤을 때 시선인데 교수님은 그렇다라고. 저가요? 아니, 이분이 김소희 이분이요? 씨가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본인은 아니라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김소희 씨요? 네. 김소희 씨의 명분은 뭐냐면요. 김소희 씨의 명분은 기후 변화라는 것이 중요한 이슈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 명분이 이분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생활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에게? 그분이 생활인이 되려면 기후 변화 센터에서 일을 안 하고요. 그냥 어디 다른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하거나 해서 돈을 많이 벌면서 이 가족하고 지내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는 생활인의 모드가 돼요. 근데 이분이 기후변화 센터에서 일을 함과 동시에 이분은 상당히 이중적으로 복잡한 본인의 삶이 돼버려요. 본인은 생활인인데 본인이 하는 일 자체는 명분을 치중하는 이 두 가지가 되니까 아침에는 토끼로 살다가 저녁에는 오후에는 오리로 사는 이렇게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심리 상태가 돼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은 참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그 개념파들은 나중에 자기가 속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념을 말하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이분이시죠. 예. 이분은 그래서 그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시죠. 일단은 좀 얘기를 덜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를 얘기하더라도 기후 변화라는 말을 안 쓰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쪽으로 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연구를 의뢰드린 이유도 이대로 계속 하는 건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그래서 예. 개념인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로 생활로 했으면 그 개념인은 그냥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념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이런 이념적인 측면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아까 어떤 분은 그냥 혼자의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돌아가신 거는 그거는 스스로 그냥 자기의 삶 자체가 쪼그라든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개념을 더 이상 혼자 가지지 않고 널리 전파를 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전도하듯이. 그래서 그 전도를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그런 식으로 뭐 불신지옥 뭐 믿음 천당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개념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요. 나름대로 이분을 만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이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당신 누구십니까? 김지숙 선생 참 멋있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같이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요즘에 날씨가 참 힘들지 않느냐 이러면서 마치 옛날에 간첩이 포섭하듯이 포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개척교회가 전도하듯이 전도하거나 아니면 이 몇천 년 전에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본인이 나름대로 뭐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시는 게 힘드시죠. 당신의 삶에 있어 새로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은 형제님, 뭐 자매님 이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단순히 나 혼자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것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라고 믿음을 전파하는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기껏 해봤자 10명도 안 되는 제자들이 있었던 이 기독교가 마치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바꾸고 또 믿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기후 변화라는 것을 만일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제는 단순히 내가 믿고 있는 이 기후 변화가 최고로 좋다, 안 믿는 너희들 참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치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형제여 자매여 하면서 공감을 하면서 이것을 전파를 하듯이 우리가 같이 전파를 하고, 그것이 단순히 안 믿는 네가 나쁘다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무겁고 힘들죠, 힘든 사람은 다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그 아픈 거를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이유를 나눔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개념인이 혼자서 쪼그라들지 않고 이 개념을 생활인으로 확장하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만드는 방법인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그렇게 근데 못했다는 거죠. 제가 황대건 선생님은 개인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표현한 게 아니고요. 이 교수님은 어떤 사안을 너무 단순화해서 확 이렇게 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각각의 다 이렇게 그 규정된 것에 원래요. 대해서 마음이 좀 원래요. 변론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 과학자는요. 생각이 들어요. 예. 과학자는 이 네. 세상이 삼라만상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과학자는 이 복잡한 삼라만상을 단순 명료하게 일단 정리를 해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쪼그라들었다는 거는 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였는데, 예. 뭐냐면 개인이 마음의 문제인데 기후 변화는 어떤 깨달음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성찰적인 자기 마음의 어떤 삶의 추구에 있어서 깨달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걸 또 포인트를 잡으셔서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면 그분이 그렇게 대외적인 활동도 같이 하면서 예. 그렇게 하는 부분. 아니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소한 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분은 어차피 처음부터 이 쪼그라들었다라는 표현은 그분의 생각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을 그냥 생각해 봤을 때 그분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을 좋은 땅에 잘 뿌렸어야 되는데 이 돌뿌리 많은 땅에 뿌려짐으로써 그냥 그 씨가 피지 못했다는 뜻에서 쪼그라들었다라는 이야기지, 그분 자체가 쪼그라들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궁금한 게요. 네. 이제 뭐 그럼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해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말 생활인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럼 만약에 이효리 씨가 개념 연예인, 개념 생활인인데 개념을 충족한 개념 연예인으로 해서 활용을 한다면 거기에 호응하는 많은 사람들은 생활인일까요? 트렌디형일까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여러분 이 질문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아니, 한마디로 네, 간단하게 네. 이야기하면 질문이 이런 거죠. 이효리를 쫓아가가지고 기후변화에 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생활인입니까? 뭐 트렌드형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네. 생활인이면 어떻고 트렌드형이면 어때요? 아, 쫓아오면 됐지. 그걸 굳이 트렌디형이 생활인 상관. 그게 무슨 소용이 그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생활인이 더 많아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그렇게 거예요.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여러분은 오해세요.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 각각의 유형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먼저 개념인은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내가 신념처럼 믿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냉소파는 기후변화 이야기하는데 생활의 불편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슈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생활인은 기후변화는 우리 가족의 삶과 밀착된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명분형은 업무나 정책, 내가 해야 되는 업무 또는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기후변화하고 관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명분형이에요. 소시민은 에휴 내가 살기도 힘든데 또 기후변화 같은 문제가 또 더 생겼어, 어이구 앞으로 사는 게 더 힘들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소시민이고, 트렌디형은 일종의 트렌드로서 요즘은 기후변화가 트렌드고 이게 중요하니까 국제적으로 이런 논의가 되니까 나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나도 따라가 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 그러면 저 생각 중에서 누가 가장 옳은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쁜 거예요 라고 할 때 김직수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다들 그냥 괜찮지 않나요? 근데 원래 근데 생활인들이 제일 뭐랄까 삶이니까. 자, 그냥 이랬을 떨어지지 때 않고, 여기서 만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만일 어느 하나가 더 바람직하고 어느 하나가 나쁘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나쁘신 분들이에요. 왜? 이렇게 얼굴이 잘생긴 인간만 살 가치가 있고 저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생각을 다 다르게 가질 수 있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다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활인만 바람직하고 또는 개념인 생활인 바람직하고 나머지는 좀 안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주 예수를 믿는 인간은 바람직하고 부처님을 믿는 인간은 나쁜 놈이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또 무슨 종교 있어요? 예, 이슬람. 알라를 믿는 사람은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자기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을 배타시하고 적대시하는 아주 웃기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기후변화나 환경을 하는 분들이 저분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거냐면 마치 환경을 이념화하는 그 순간부터 환경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냉소파 나쁜 놈들 너는 이 중요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못 가진단 말이냐 이러면서 저런 머리에 멋밖에 안 들은 인간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냉소파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왜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나쁘게 이야기야. 그래서 싸운 거예요. 그러게요. 예.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그 기후변화 중요하고 환경을 중요시한다는 이분들은 생활인으로 사느냐 안 살거든요. 그분들은요 명분형으로 살아요. 왜? 이거를 이념이라고 하고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정확해 보면 이상배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운동을 하는데 평생을 살아왔던 최열 대표를 보면서 아니 명분형이잖아 딱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늘 본인의 업무가 기후변화 환경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아이고 저 사람 지 먹고 사는 일 하느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공감을 사람들은 못해요. 여기서부터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은 누구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환경단체나 또는 이 환경 자체를 내 일로 생각하고 그냥 업무로서 한다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 지 일이니까 저렇게 하지 지 잘 되려고 지 먹고 살려고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 이야기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요. 더 그래서 심리학자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니까 사람들은 심리학자가 요즘에 먹고 살기가 심리학하는 사람들이 요즘 먹고 살만한데 환경까지 왜 이야기를 하지? 상담을 해도 그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텐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호기심은 가지지만은 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고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우리가 연구비를 줘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아이고 심리학하는 인간들이 요즘에 연구비 더 받으려고 환경 문제까지 기후변화 문제까지 손을 대는구나.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전 돌아버려요. 왜? 연구비 때문에 예. 제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아니고 기후변화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어요. 왜? 왜 대한민국에서 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정부라든지 국제기구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연구비 줬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예, 처음에 좀 웃자고 한번 해본 소리고요. 네, 웃자고 하다가요 죽자고 덤벼드는 인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근데 제가 조금 한번 약간의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그 약간 개념형이라는 사람들이 개념 집착형인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러니까 예전에 뭘 하는데 뭐 후배들 도와준다고 왔는데 너 왜 왔니 그러면은 그 이유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개념이 맞은 후배는 마음에 드는데 안 맞는 친구는 도와준다고 왔는데 돌려보내거나 막 면박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제가 그 개념형이라고 계속 말씀하실 때 제가 인정을 하는 게 제가 만약에 개념에 집착을 아주 안 했으면은 지금 더 많은 사람들하고 더 이렇게 다 교류하면서 협력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개념에 집착했기 때문에 정말 집착하는 동안은
정말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진짜 마지막 결론으로요. 여기에서 각기 다른 환경에 대한 마음의 지도가 대체 뭐냐? 그게 심리가 어디에 숨어 있냐?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개념인하고 냉소파는요.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심리적인 속성은 동일해요. 뭐로 동일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확신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 그 확신을 기후변화의 입장에서 보면 개념인은 기후변화에 대한 확신이 결기가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세뇌를 시키든지 강요를 하든지 열심히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의가 느껴져요. 그러면 냉소파는요. 그런 확신이 있는 생각을 듣게 되면요.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해요. 먼저. 그리고 그냥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그 거예요. 지하철에서 왜 예수천국 부신족 하고 다니시는 분이 그거하고 있고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그 중에 꼭 승객 중에 한 명 정도가 튀어나와가지고 당신 여기서 왜 이러냐면서 싸우는데 싸우죠. 예, 그게 바로 예. 개념인과 냉소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와 관련. 그러면 생활인과 명분형은요.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동기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해요. 그 동기는 뭐냐 하면 삶에서 동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생활이나 명분형은 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활인은 자기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회적인 인정이라는 이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후변화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 하면 아까 최열 씨에 대해서 명분형이라고 본 거는 최열 씨가 기후변화나 환경을 통해서 본인의 이익을 택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자기 욕망을 달성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명분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본인의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뭐 정치해가지고 장관되고 뭐 날리려고 했다면 벌써 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땐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입장에서 분석을 했을 때. 그리고 실제로 소시민이나 트렌드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없어요. 기후변화와 관련해가지고 소비예요. 소시민은 내가 에너지 절약 또는 전기를 아껴야 한다, 물을 아껴야 된다. 이거는 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소비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렌드형은 그 소비를 좀 과소비를 해요, 사실. 왜? 유행을 추종하는 입장이니까. 그 소비 많이 하는데 기후변화도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본인이 소비하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 기후변화를 중요시 여기려고 한다면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잡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자체가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어울릴 수 그렇죠. 있는 거죠. 다 잡아야 돼요. 그런데 다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각각의 각각을 움직이는 동인들을 건드려서 그렇죠. 예. 각기 다 다르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각기 다 그때 이 집단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잡아야 되는데 그냥 스타트 CO2 이 팻말 하나 들고 나가면 모든 인간이 다 끌려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인간이 자석이에요. 다 끌려오게. 네?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조금 자석과 비슷한 기운이 있는 인간들이 이효리 같은 인간 또는 김어준 같은 인간 그런 인간이 딱 났으면 그 인간들은 오 뭔가 재미있는 게 있겠다라고 끌려올 거라고 해서 그런 인간을 일단 쓰는 게 좋고요. 그 인간도 사실은 자석도 오래 쓰면 재미없어요. 그때마다 자석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공유하는 방법인데 교수님, 네. 전반적으로 초치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지금까지 예. 초쳤었기 때문에 예. 별 상관없어요. 뭐 사실 기후변화 담론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 저는 이게 좀 웃긴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냉소적인 건데 뭐냐면 제 생활인으로 봤을 때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는 자연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물을 더 적게 쓰고 전기를 적게 쓰는 소박하고 단순한 삶이 어떻게 보면 참 삶이다라는 어떤 큰 전제 속에서 기후변화도 논해주고 돼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예. 거는 이념
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다 혼재돼 있어요. 네. 혼재돼 있는데 그러니까 혼재돼 있다는 건요. 아침에는 개념인, 점심에는 냉소파, 저녁에는 생활인, 밤에는 명본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라든지 아니면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살아갈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봤을 때 전 그런 냉소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내가 살아가는 그냥 잘 살아내면 되는데 자꾸 이 기후 변화라는 어떤 담론을 가지고 자꾸 이걸 또 부각하는 것도 냉소파. 지금 선생님이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후 변화는 담론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분하고 기후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건 쓸데없는 시간 낭비다라는 생각을 딱 하게 하나만 더 되거든요. 얘기할게요. 예. 뭐냐면 기후 변화는 인간의 문제지 자연의 문제 같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는 예,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새롭게 느꼈는데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가 망하지는 않는데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간 문명의 위기가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훌륭하세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에센스를 지금 예, 지적하시는 그래서 저는 기후 변화 문제는 지구라는 담론을 끄집어서 종말론적인 위기감을 조성해서 담론을 한다는 게 어설프다는 거고 의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가장 저도 한때 기후 변화를 관심을 가졌지만 요새 관심을 갖는 건 핵 문제예요. 핵 문제야말로 오래 이 반감기 호흡이 길어요. 그런데 기후 변화는 호흡을 길게 하면은 인간을 떠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들바들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말이 내려와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나의 삶을 향한 어떤 간절한 어떤 예.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지금 않겠느냐. 선생님이 지적하신 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 그것이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다가 있는 거지.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런 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좀 100% 공감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기후 변화나 환경의 이슈를 이야기하신 분들이 정작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분명한 논의도 없이 무조건 협박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개척교회를 가보면 항상 먼저 협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 죽으면 지옥 가.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데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이지 이러면서 이 신도를 협박해가지고 끌어오거든요. 그 방법을 이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전파시키는데 너무나 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형 교회처럼 신도를 많이 끌어들이면 괜찮게 해요. 그것도 어설프게 해요. 그러니까 찌질하니까 늘 개척교체로 남아있으니까 개척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안 가요. 잘 대개는 신도가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하는 그런 교회는 새벽부터 사람들이 가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의 심리 코드에는 뭔가 번듯한데 내가 가야지, 나도 번듯한데 뭔가 동참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한테 원래는 한국 사람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런 마음에서 또 한국 사람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생각을 하고 해결책을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가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일부밖에 못했어요. 2부 지금 현재 정부나 또는 환경단체나 심지어는 기후변화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이 현재 이런 마음에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마치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삽질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1부만 이야기하는데도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그 교수님이 이제 관심 많으시니까 뭐 출연료 같은 거 없어도 그냥 해주실 수 있죠. 예. 아 그럼요. 네, 네. 생활이는요 네, 원래 생활이니까, 그냥 이 추운 데서도 우리가 하는데 무슨 출연료를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요거는 예. 편집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좀 마무리를 좀 짓자면, 사실은 제가 연구를 의뢰하고서 그때 연구하게 된 게 처음에는 농담을 드렸지만 굉장히 해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있다가 생겼다는 순간 제가 바로 그냥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콩케 해준다 하셔가지고 갔는데 또 마침 이쪽을 하셨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 너무 반갑고 처음에 말이 굉장히 잘 통해가지고 이제 하게 됐고요. 말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예, 교수님 이런 면이 있으시지만 저는 워낙에 존경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도 처음에 저를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낚으셔가지고 막 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CO2가 줄여되고 이거를 하는 게 내가 삶의 명분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개념을 생각하고서 간 사람을 계속 약간 좀 막 그 건드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막 건드려서 정신이 혼란하고 나니 보니까 아 내가 너무 좋게 생각했구나. 이거를 좀 넓게 봐야 되고 각각의 동인을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모든 사람의 개념이나 해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겠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타고난 성질이랄까 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각각의 동인을 찾아서 건드리고 찾아온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개념이 맞지가 않더라도 같은 목적 달성할 수 있다면 그냥 좀 약간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자리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들으신 얘기가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개념이 좋은 줄 알았는데 개념 안 좋은 건가? 뭐 하면서 약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지구상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는요, 이 지구에 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위험하고 이 나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생명체가 없어지면 이 지구가 좋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와 환경을 이야기할 때는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한다는 이 문제를 가진다면 결국에는 인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공존하는 그 공존의 방안을 찾아야지 마치 이것이 해결책이다 모두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간첩이야 너는 빨갱이야 너는 꼴통보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각자 생긴 게 다르더라도 우리 살 이유가 있거든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고 철학이고 가치라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환경이나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좌파다 우파다라고 싸우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 어쩌면 선전에 우리 모두가 알게 모르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다양성을 가지고 공존해야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와 관련된 인간의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의 지도를 그려봄으로써 우리는 이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의 공존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고 이것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자리는 그 인식까지 된 거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 테니까 그때 오셨던 분들 관심 가지고 다시 와주셨으면 좀 더 논의해서 좀 더 얘기해보면 좋겠습니다.